정부는 작년에 신직업군 41개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의 일환입니다. 그 가운데는 민간조사원, 일명 사설탐정 양성화도 들어있습니다. 지금은 흥신소라고 해서 사실상 불법적으로 뒷조사를 하는 업체들이 난립해 있죠. 실종자 찾기나 도피자산 추적 등으로 한정해서 합법화하겠다는 건데 일부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먼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민간조사 실태를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한 카메라 렌즈 업체입니다. 이달 초 한 민간조사업체에 도감청 의뢰를 맡겼습니다. 민간조사업체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007 가방처럼 생긴 장비 4개를 꺼냅니다. 1억 원이 넘는 첨단 장비들로 무게만 20kg이 넘습니다. 하고 외국에 수출도 나가고 있는데 기술이 계속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 자체에 도청기에서 기술이 유출되는 것 같아서 그걸 진입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한 직원이 도감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호 체계를 점검합니다. 불법 주파수로 작동되는 도청기가 있으면 숫자가 딱 정지를 합니다. 불법으로 작동되는 신호다 아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사장실부터 시작해 200제곱미터 사무실을 모두 살핍니다. 몰래 카메라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불법 카메라 렌즈가 설치돼 있으면 불빛을 깜빡입니다. 캐비넷 위도, 화분 밑도 샅샅이 뒤집니다. 전화 수화기에도 기기를 장착해 이상한 점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수색은 1시간가량 걸렸고 총 비용은 200만 원입니다. 사무실 전체 유무선을 도청 다 검색을 해봤는데요. 전혀 도청이 되는 건 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명 사설탐정으로 불리는 민간 조사원들. 개인이나 기업의 의뢰를 받아 사사로운 사건이나 사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민간조사원의 활동 범위가 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것은 허용되지만 사람의 뒤를 쫓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렇다 보니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민간조사원을 양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적인 행태를 제도권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사설탐정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벌써 학원 등에선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대학의 평생교육원. 30여 명의 교육생이 강사의 한마디에 집중합니다. 이 A4지 복사지에다가 지문을 찍어놓고 분말법으로 잠재 지문이 어떻게 연출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흰 종이에 검은 분말을 칠한 뒤 필터로 보니 지문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도감청 기기를 다루는 법도 배웁니다. 잘못 눌렸을 때 기업체 내지는 가정집에 보면요 주름으로 이렇게 막 돼 있고 이러다 보면 그거 아무리 손으로 잡아봐도 우리는 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주파수는. 그때 이제 이걸 갖다 대는 겁니다. 또 다른 곳에선 몽타주 그리는 수업이 한창입니다. 인상착의의 특이점을 분석해 컴퓨터로 그려냅니다. 지난 한 해에만 200여 명가량이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주부와 학생들도 있지만 전직 경찰이나 전직 수사관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나이에 좀 퇴직을 했는데 나머지는 충분히 한번 인생을 투자해도 될 만한 그런 분야가 아닌가라고 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함께 하게 된 겁니다. 관련 업계는 민간조사원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가출인이나 해외 도피 사범이라든지 피해 사실에 대해서 채권 채무 관계뿐만이 아니고 일단 분실물, 유실물 같은 경우도 있고 특히 실종 가출인 가족을 둔 이들은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경기도 안산시의 고잔역. 70대인 손양비 씨는 이곳에서 10년째 전단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들 찾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있어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고민 끝에 한 심부름센터에 의뢰했지만 돈만 날렸다고 토로합니다. 사진을 찍어오든지 그러면 내가 돈을 300이고 200 주마. 또 사양도 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찾으면 다면 얼마라도 싸려라 해야 되는데.
하지만 현행법상 목적이 선하다 해도 비용을 지급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민간조사원의 역할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이렇게 사설 탐정이 활성화되면 제한된 경찰 인력으로 해주기 힘든 미아 찾기 같은 서비스를 대신 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 경찰의 이런 활동이 크게 줄어서 결국은 돈 있는 사람만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들의 활동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새 일자리라고 발표만 해놓고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손을 놓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4일 낮 4시 고속도로 순찰차가 시속 150km로 한 차량을 뒤쫓습니다. 달아나던 차량은 경찰이 공포탄을 쏘자 결국 도주를 포기합니다. 질주하던 차 안에는 흉기에 찔려 숨진 최 모 씨의 시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전 부인 이 모 씨가 불법 심부름센터에 사주한 겁니다. 불법 심부름센터 직원들이 받은 착수금은 195만 원. 이혼한 전 남편에게 결혼 후에 준 돈을 받아서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불법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파헤치는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민간조사원 자격과 업무 범위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양성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불법 부당행위가 더 빈번해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다른 각종 그 증거 관계 같은 것들을 뒷조사를 해달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것이 현행 헌법상의 프라이버시를 명확하게 침해를 하고 아무리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해도 불륜조사 등에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또 서비스 혜택은 결국 돈 있는 사람만 양질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OECD 회원국 중 대부분이 이미 민간조사원을 공식화했다는 주장입니다. 미국은 각 주별로 자격 요건이 규정돼 있습니다. 범죄나 약물 중독 등의 전력이 없고 최대 6,000시간가량의 해당 경력이 있어야 면허증을 내줍니다. 용의자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경찰을 통해 초동보고서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하는 민간조사원이 5만여 명에 이릅니다. 영국은 민간조사업 감독기관이 만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1만여 명의 민간조사원 중 전직 경찰이나 군인이 대부분입니다. 서로 정보 공조를 하고 이런 사건 취재, 조사, 이런 탐문 같은 걸 하면서 사소한 개인적인 이런 실수, 법을 위반할 때던가 아니면은 이 돈 금전에 대해서 세금 포탈을 했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자격 박탈되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지만 정부의 진척은 더딥니다. 지난해까지 민간조사원 제도를 매듭 짓겠다고 했지만 관리 감독할 중앙부처조차 확정하지 못한 겁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함을 줄여나가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경찰청하고 법무부하고 서로 지금 계속 힘겨루기 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지지가 안 된 상태죠. 민생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만족시키고 사생활 침해도 불식시키는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